그 검찰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말기 혹은 임기 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당연히. 지금 제기된 범죄 말고 새로운 범죄로 뭔가로 제목까지 정해놨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으로. 네. 직권남용을 왜 얘네들이 생각하게 됐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그 발언을 보면서 대통령이 굉장히 구체적인 것까지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와 잘한다 그리고 박수를 치는데 법조인들은 아닌가 봐요. 걸리는 게 있나 봐. 대통령이 저런 것까지 저렇게 얘기해? 저거 위험한데? 요거를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겠다라고 검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쌓고 있다 그거를. 네,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를 유심히 저는... 보면서 저거 직권남용인데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가 걸렸냐? 검찰 사이드에 쓰는 뭐가 거죠. 걸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니네들이 보기에 그럼 뭐가 가장 직권남용 같냐 물어보니까 동부지검에 인천세관 마약 수사팀 전담 수사팀을 이문정 동부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꾸렸잖아요. 예. 거기에 대통령이 백혜룡을 넣어주라고 지시합니다. 예. 요거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 수사를 잘하라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수사팀에 누구를 넣어라 빼라 요거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겠다. 요런 식의 계산을 하면서 지금 업무회의나 이런 걸 잘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건 뭐 그냥 꿈보다 해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쨌든 검찰에 누구보다도 많이 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사실 얼마나 권력이 크고 한번 맘먹으면 얼마나 이 사회에 흔들 수 있는지를 잘 알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야 니들 나쁜 놈이니까 니들 없애 권력을 다 뺏어야겠어.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온갖 폐악질을 또 다 부릴 테니 자 그 니들 원하는 검사들 안대로 정부에서 한번 이렇게 니들이 한번 잡아. 실제로 검사들이 다 그 초안을 마련한 정관을 마련한 거잖아요. 검사들 안대로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거 발표를 했는데 야 국민들이 워낙 지금 반발이 안 된다고 한다. 야 나보고 어쩌냐 그러면 야 안 된디야. 국민들이 하도 이렇게 하는데 니들이 그럼 저 검사들 국민들을 설득을 해보든가. 이거 너무 꿈보다 해몽인가? 국민 여론을 지렛대로 해서 본인의 개혁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단 정부안은 냈지만 검찰들의 이런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다시 액션이 있을 거다. 저 국민 지성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그 반대하기 명분, 그러니까 검사들 그 정부안을 갖다가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 명분을 갖다 하기 위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저는 또 너무 기대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설마 대통령이 뭐 검찰이 두려워서 저런 표현을 쓰시진 않았을 것 같고 저는 그 뭐랄까 애초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나눌 때 그 작업을 하는 조직에 너무 검사들이 많았다. 그렇죠. 사실 그때부터 지적을 했잖아요. 그 전에 따져보면 사실 검찰 출신 민정수석 갈 때부터 걱정했던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냥 기우에 그치지를 않고 쭉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 지금 조바심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야 검사한테 휘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검사한테 휘둘릴 정도의 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대통령이 분명히 고심이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게 있고 대통령의 어떤 고뇌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고뇌가 대통령한테 깊게 있는 만큼 그런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가이드를 하실 수 있어야죠. 특별사법경찰관 특사경 제가 몇 차례 얘기했죠. 이거 안 된다. 검사가 특사경 통해서 사실상의 돈 되는 수사들 다 할 수 있다. 각 정부 부처, 지자체마다 특사경이 다 있습니다. 이 수사 지휘 권한을 검사한테 인정을 해줬다.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떠들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정성호 장관한테 명백하게 나는 이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그때 정성호 장관이랑 설전이 벌어졌죠. 이재명 대통령과 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법안에는 떡하니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올라가 있습니다. 8번까지 검사가 하는 일,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까지 다 갖고 있어. 명시를 해놓고 그 밖에 또 우리가 뭐 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도 있어. 요런 게 옛날에 시행령으로 한동훈이 등으로 장난쳤죠. 등이라는 글자를 하나 붙이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조합. 중대범죄 규정이 왜 중요하냐?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가 결정되는 거죠. 중요 사건은 지네들이 다 하겠다는 거죠. 중대범죄 등, 슬쩍 중대범죄 등이 법률안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거 대놓고 열받으라고 이러는 겁니까?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중대범죄를 수사한다라고 중대범죄를 규정해놓고 그것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이 중대범죄와 관련 있는 범죄도 수사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별건 수사하겠다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법률안에다가 별건 수사하겠다. 별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별건 수사를 우린 할래. 별건 수사 권한을 줘라고 법률안에 명시를 해놨어요. 공수청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면 그 내용을 싹 다 공소청의 검사한테 해야만 해. 부터 의견을 게재하면서 수사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거죠. 그 입법안에 따르면 수소만 하는 고청, 수사만 하는 중수청으로 검찰을 나누자.
수사 기소 분리인데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야 수사 시작하면 시작하는 즉시 검사한테 보고해. 수사하는 내용 과정 다 보고해. 그 과정에서 둘이 긴밀하게 협의 연락하고 수사 방향 같은 거 협의해서 정해. 뭐 하자는 진짜 욕이 나오는데 뭐 하자는 거죠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입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면서요. 법물만 2개 남겨놓은 거지 법으로 대놓고 이게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처절한 수건이자 이재명 정부의 존재의 커다란 이유 중 하나인 검찰개혁이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수십 년을 외쳐온 이 과제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전히 약속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이며 그 결과는 검찰 권력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개혁의 이름으로 오히려 괴물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배신감과 불안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 배신감의 한가운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민정수석이라는 장벽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특히 정성호 장관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지지층의 명령을 받들기는커녕 도리어 법안의 허점을 날카롭게 짚어내는 목소리를 향해 강경파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명확합니다. 현재의 정부안대로라면 공소청은 이름만 바꿨을 뿐 경찰의 강제수사와 영장 청구까지 실질적으로 통제하며 지금의 검찰보다 더 비대하고 강력한 구조로 부활할 위험이 큽니다. 대통령령 하나로 수사권을 언제든 확대할 수 있는 우회로를 열어둔 채 완전한 제도적 단절을 운운하는 정성호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나 다름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 박자 물러서며 지지층의 기대를 저버렸던 정성호 장관의 약한 모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구속 국면에서도 특혜 의혹에 대해 미온적인 감찰 지시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이제는 검찰의 독점 체제를 고착화할 수 있는 법안을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봉욱 수석과 정성호 장관이 어떤 미략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들이 내놓은 안은 검찰개혁의 완수가 아니라 사실상 검찰권 보존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지지층이 정성호보다 김용민의 경고에 더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개혁하는 척하며 검찰에게 비상구를 열어주는 반쪽짜리 개혁을 위해 표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남기고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수사지휘권에 잔재를 남겨두는 이 정부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사위의 강력한 반발은 정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경고이며 이번만큼은 김용민의 현실적인 경고를 받아들여 검찰 권력의 씨를 말리는 완벽한 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인데요. 특히 김용민 의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예상치 못한 독소 조항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줬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과업인 검찰개혁이 운명의 기로에 섰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깃발은 올랐지만 정작 개혁을 이끌어야 할 컨트롤타워 내부에서 감지되는 이상 기류의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신중론을 핑계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날 선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 총리가 말하는 정교한 조율이 사실은 검찰의 칼날을 온전시켜 자신의 당권 장악과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고도의 계산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척하며 검찰의 지휘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그의 본심이라는 의혹이 짙습니다. 더욱이 검찰 기득권을 대변해온 봉욱 민정수석과 보조를 맞추며 속도 조절을 운운하는 것은 개혁을 유야무야시키려는 거대한 카르텔의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팽배합니다. 어설픈 타협은 개혁의 실패를 불러올 뿐입니다. 검찰의 잔혹한 탄압을 몸속여 끄며 그 패단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송영길과 최강욱 같은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야만 비로소 완전한 검찰 해체가 가능합니다. 당해본 사람만이 검찰이 숨겨둔 독소 조항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이들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을 끝까지 사수할 진정한 적임자들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5%를 돌파한 것은 국민의 압도적 신뢰를 바탕으로 내부의 신중론을 돌파하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검찰의 칼을 쥐고 당권을 흔들려는 정치적 야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송영길과 최강욱을 앞세워 검찰 독점 체제를 산산조각 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형적인 정치검사 박상용을 둘러싸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준비들 되셨죠? 네, 지금부터는 좀 난이도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주 예민한 이슈,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 공소청법의 정부 입법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정부의 입법안을 봤더니 공소청은 기존의 검찰청과 거의 흡사하고 그리고 중수청의 상위기관으로 두고 중수청은 또 수사의 범위가 너무 넓혀놨더라. 이런 이제 문제제기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원 단체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짧게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7개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는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개혁 TF가 만든 검찰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검 중수청이 구현되는 법안이며 현 수사권보다도 광범위한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의 수사권이 부활되는 현재의 정부 법안은 매우 위험한 법안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하고 있는 2차 정부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사실상 검찰안입니다. 정부에서 낸 안이라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 주권으로 명령하건대 검찰과 야합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누더기 검찰개혁 정부안은 지금 당장 철폐하라. 네. 자,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답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한 당 안팎의 반발 어떻게 보시나요? 세상에 완전 무결한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내일 전 시간에 걸쳐서 항상 옳았던 것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지금 정보조직법에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정부 입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조용히 물밑에서 잘 조율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남겼는데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네. 그래서 일부만 좀 추려봤거든요. 그것도 좀 길긴 길어요. 합니다만 이거는 좀 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민운동 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딪히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 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었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혹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이든 노동 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맞득지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글을 읽고 해석은 뭐 다 각자의 몫이겠죠. 네. 각자 뭐 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이 SNS 글을 보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이다 맛이 아니라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컸어요. 네. 그래서 또 읽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읽었는데 어찌됐든 저는 신뢰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한번 돼보고 또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읽어봤는데 대통령의 무거운 자리에서 어떤 고심의 흔적이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뭐 잘 지금 정리는 안 되는데 나름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하나가 있어서 요거까지만 제가 정리하고 이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한 것이 이제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이거 굉장히 그 전문적인 수사니까 행정공무원한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그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게 바로 잡아라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최근입니다. 네. 네. 그런데 바로 잡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정부 입법안에 보면은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의아한 대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특사경 문제를 다뤘던 그 국무회의의 장면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차피 권한이 부여되면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구조적으로 그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수사라고 하는 사법작용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기소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어떤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또는 조언을 받지 않게 되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요. 또 법률 구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특별사법경찰 도입 취지는 검사나 경찰이 이 수사를 다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분야는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어쨌든 민간 기구에게 조사나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 법 절차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하게 하기 위한 제도잖아, 그죠? 그런 데서 법이 위반된 거를 조사를 해서 불법을 교정하는 거를 굳이 검사만이 승인할 수 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봤죠? 그런데 이번 정부 입법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담겨 있지 않다. 이거는 뭐 제가 조금 아무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유롭게 정부 입법안에 대한 부분,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좀 PPT 만든 게 있어서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검찰개혁법 정부 입법의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개별 조문은 조금씩 뭐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네. 입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본 적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이게 진짜 검찰청이 진짜 폐지되는 거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데 법안 내용을 보면 저는 폐지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부의 검찰개혁 TF 저기 단장과 부단장과 정부가 국회에 보고를 하러 왔어요. 공소청법 2차 이제 입법 예고하기 전에 그때 부단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청이 진짜 폐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런 법이 나왔냐라고 제가 강하게 질타를 했었거든요. 와,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왜 법이 그렇게 됐는지를 봅시다. 검찰청의 지금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 그대로 가고 3당 구조 그대로 가고 검사와 수사관을 붙이기에 의해서 지금 검찰청에 있는 검사와 수사관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다 갑니다. 한 명도 자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미준 이 사람이 공소청 검사로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는 거 우리 동의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우리 진행자님 좋아하시는 박상용 검사. 이 사람은 우리가 그대로 공소청으로 보낸다. 아무런 제한 없이 용납 못하거든요. 그건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검찰청의 인력과 권한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보안 수사권, 신분 보장, 법무부 겸직 문제, 특사경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사경 지휘 감독 문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권한이 늘어납니다. 밑에 이제 전권 송치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영장 청구에 대한 지휘권인데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상은 영장의 집행에 대한 지휘를 검사가 할 수 있게는 돼 있어요. 집행을 할 때는. 근데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그거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장 청구도 지휘하겠다라고 공소청법에 들어있어요. 그래요? 잘 보시면 영장 청구 점 집행 지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도 지휘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강제 수사를 검사들이 다 지휘하겠다는 겁니다. 영장 청구, 압수수색부터 구속영장, 체포영장 이런 것들을 다 청구 단계에서부터 지휘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 그거 영장을 청구해, 그거 영장 청구하지 마. 이런 것을 다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휘하겠다고 지금 법에 넣어놨죠. 그러니까 경찰이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영장까지는 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도 아니야 그건 영장 청구해 하면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휘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에 대한 전권 송치 이건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경찰이 수사하거나 중수청이 수사하는 것들을 전부 다 기소건 불기소건 전부 다 검찰로 공소청으로 송치한 다음에 그 중에서 문제가 있거나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또 혹은 수사하고 싶은 것은 보안 수사라는 것을 이유로 직접 수사를 하겠다. 지금 보안 수사권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면 지금 검찰보다 공소청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공소청이 그러면 수사권을 가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지금 보안 수사권 논의를 6월 달에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직 결정 안 된 것 같지만 현재 법에 의해도 우회적으로 수사권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공소청법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법령은 법과 대통령령을 말하는데 그냥 대통령령 직제 규정에 검사는 수사할 수 있다. 혹은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수사권이 생기는 겁니다. 직접 수사권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중수청과의 결합 관계로 사실상 중수청을 하부 조직으로 두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수청이 사건을 입건하면 검사에게 모두 다 통보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수청은 경찰한테 야 사건 이첩해 우리가 수사할 거야라고 먼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들에게 이런 건은 입건해야 돼라고 입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간중간에도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아주 광범위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영장 청구에 대한 지휘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전권 송치, 중수청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을 전권 송치를 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전권 송치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하냐면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하죠?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못하게 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인데 그게 아니라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독특한 주장을 하세요. 이건 뭐냐면 정권 송치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송치가 혹시 뭔지를 아시나요? 전체 다 올려라.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하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든 뭐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조차도 무혐의도 그걸 갖고 가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지금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 종결권을 없애겠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수사에 관련된 아주 강력한 통제권을 검사들이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혐의 된 것도 다시 한번 보겠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전에 나왔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를 진행할 수 있죠. 이 특사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금감원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범죄 사건을 검사가 금감원 직원들을 통해서 지휘해서 사실상 직접 수사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방식들 때문에 공소청이 우회적인 수사권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뭐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 아주 시끄럽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 지금 현재 이 입법안대로 하더라도 사실상 수사권은 남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력 전체를 그대로 다 검찰에 있는 인력을 그대로 중수청으로 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부칙 6조인데 이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수사권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걸 이미
의사를 표출한 거예요, 이것은.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일단 이번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만들 때의 입법 정신이 네. 이 법에 흐르는 입법 정신이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경찰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경찰을 통제하는 예,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하면 경찰이 비대화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점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아, 수사 기소 분리하면 경찰이 비대화니까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관점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과도한 통제 장치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검찰의 기존 기득권을 유지해 주는 것과 또는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법으로 탈바꿈이 된 것이죠.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사기관 상호관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여러 가지 법에 의한 권한 때문에 중수청을 사실상 상위기관으로서 지휘 감독하는 구조로 짜여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수본이 놓이고 수사기관들이 검사들을 중심으로 공소청을 중심으로 저런 수직 구조가 꾸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면 이게 사실 또 아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공소청 공무원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권이 박탈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소청.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지금으로 비교해 보면 검사가 잘못하면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수처 수사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뭐 뇌물이나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 근데 검사가 만약에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면 경찰이 수사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지만 경찰이 더 많은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청 직원들에 대한 모든 범죄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경찰이 지금은 검찰에 대한 상당 부분의 수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수청법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중대 범죄에 우리가 알고 있는 6가지가 있고 그 밑에 2호에 중대 범죄 등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거기에 보면 감옥에 이릅니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다시 말해서